함수 정적분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게 y축가의 넓이 또는 정적분, 넓이라고 쓰죠. 넓이만 되는 안 되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수트에서 저렇게 배웠을 수도 있고 미적에서 이제 저걸 식으로 우리가 한번 보는 건데, 오케이. 이제 역함수 미분법이 있어서 역함수 적분법이 있겠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역함수라는 단어보다는 계속 선생님이 미분에서도 얘기했듯이 합성을 통해서 합성함수를 통해서 이걸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합성함수 적분, 그러니까 치환적분, 부분적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흐름이 맞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냥 fx의 역함수 gx에 대하여 그러니까 알려주는 건 얘가 알려주겠지. 그러니까 얘는 존재하는 걸 알지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럼 역함수를 적분하시오라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먼저 결과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먼저 첫 번째는 너희들이 무조건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증가인지 감수인지 증가함수인지 감수함수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세요. 역함수도 존재하는 그런 과정이 1대1 대응이잖아, 그지? 그럼 1대1 대응에는 증가도 있고 감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증가일 때는 가능하면 그래프, 가급적이면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훨씬 계산을 줄일 수 있거든요. yx에 따라가는 그래프.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건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프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얘도 증가함수일 때도 그래프를 못 그리는 상황은 식으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식으로 가는 걸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무조건 식으로 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베스트야. 그렇지 않을 때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는 이 해석을 먼저 하고 이제 두 번째 저 식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면은 요령은 근데 이거 거의 100%니까 무조건 역함수에 대한 워딩 나오는 순간 무조건 뭐 하냐면은 x에다가 그 함수가 아닌 그 상대적인 역함수를 합성을 해버려요. 합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x에다가 ft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x하고 여기는 t하고는 다른 문자가 돼. 같은 x가 돼버리면 나중에 그 문자가 충돌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이 x에다가 ft 꼭 t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k를 집어도 되고 y를 집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문자만 집어넣으면 되고 그러면 두 가지 어떤 해석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x를 집어넣기 때문에 gft는 t가 됐다는 워딩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역함수관계니까 두 번째는 dx가 f't dt 그러니까 치환을 강제로 가져간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이 식이 자 x에다가 ft를 집어넣었으니까 t가 될 거고 dx는 f't dt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치환적분 지난 시간에 한 거랑 똑같아요. 다만 이제 구간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알파 베타라고 단어적으로 두고 의도적으로 여기에서 x가 b일 때 무슨 a일 때 x가 a일 때 ft는 알파라는 뜻이고 x가 b일 때 f는 베타라는 뜻입니다. 그쵸? 거의 100%니까 저렇게만 하면 끝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얘는 부분적분의 시그널이 온 거예요. 처음에 출발한 치환으로 갔죠? 그 다음에 부분적분의 시그널로 왔으니까 tft 나중에 많이 풀다 보면 이제 외워지는데 자연스럽게 이거는 이렇게 가서 복습하면 외우기 할 겁니다. 지금은 과정을 충실히 하시고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의도적으로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식이 이제 완성된 거예요. 계산만 하면 끝나요. 근데 저 의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
역함수 관계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당연히 y는 x, 물론 편의상 증가함수의 그래프를 보여줄 건데 그래프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게 만약에 편의상 fx를 이렇게 잡을게요. 그럼 그러면 역함수는 이게 되겠죠, 그지?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놈은 누구냐면 요거 a부터 b까지 얘입니다. 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fx는 알고 있지만 얘는 알 수가 없어. 구할 수 있으면 표현하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안 될 거란 말이야, 표현이. 그럼 이걸 직접 못 구해. 그러니까 이제 뭘로 대신하는 거냐면은 원래 얘가 y는 x의 대칭에서 온 거니까 요 놈으로 대신한다는 거예요, 요 놈으로. 그래서 결정적으로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니까 요 놈의 넓이는 요 놈의 넓이랑 같다. 여기까지는 기하학적으로 전혀 설득이 없죠, 그죠? 다만 현실은 이제 요건 좀 지울게요. 결국 이것도 못 구해요. 왜? y축과 넓이. 구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걸 너희들은 xdy라고 해서 요 x를 표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일반적으로 안 되면은 이제 마지막 차선책은 뭐냐면은 요 지점을 정의, 알파를 집어넣어서 얘가 되는 저기. 근데 여기가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얘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서 기억하라. 기억자 모양이야. 그 다음에 요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구하는 과정은 기억자 모양에서 fx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니까 빼주면 되니까 요 의미가 딱 얘랑 같은 것이죠. 얘가 베타 그러니까 베타를 집어넣으면 b가 되죠, 그죠? 얘가 b 베타, 얘는 알파 a 알파. 근데 이게 바로 기억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서 이제 원래 함수인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의 한계에 부딪히면은 요 식은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저렇게 가면 돼. 좀 계산이 좀 번거로운 게 있긴 하지만 저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저 방법까지 기억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세요. 몬스터 프린터 오늘 선생님 준 거. 그 몬스터 프린터 보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그래프가 그려졌지, 그지? 세상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1부터 9까지 gx라고 했죠, 그죠? 역함수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하는데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1부터 9까지는 y축과의 넓이를 생각해서 y에다 1 집어넣어. 그러니까 y가 1일 때, fx가 1일 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럼 뭘 집어넣으면 1이 되죠? 1이죠. 그 다음에 뭘 집어넣으면 9가 돼? 2. 그래서 그러면 기억자 모양이 1 집어넣을 때 1이고 2 집어넣을 때 9가 됐으니까, 그지? 18에서 1 빼니까 17. 거기에서 이제 너희들이 fx 적분해가지고 빼주면 되겠죠, 그죠? 단순 계산이니까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문제고 2번 한번 봐볼게요.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2번도 그래프는 없을 뿐이야, 그지? 탄젠트 자체가 무슨 함수?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자,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치안을 강제로 쓴다. 그래서 여기다 훨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안 풀어도 돼. 이거는 어디를 풀 거야? 풀어!
됐나요? 이게 의도적으로 딱 기억자 모양이 되겠죠, 그죠? 지영아, 봐봐, 턴젠트 x 이러지? 정수 있겠고. 근데 지금 보면은 3분의 루트 3분의 루트 3이라는 게 y축.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루트 3이면 이게 y좌표, x좌표 뭐예요? 맞아? 그 다음에 루트 3인 경우 아니구나. 얘가 6분의 파이고 얘가 3분의 파이가 되겠구나, 그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식의 의미는 여기를 구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식은 탄젠트 자체 여기를 구하는 거죠. 기억자 모양의 날개를 구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지? 됐죠? 자, 이제 이런 게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거. 자, 3번을 좀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이제 모의고사에서 한 28번, 29번 이런 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뭘 파악을 하냐면 역함수라는 거 있죠. 동그라미 치시고 그런 단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먼저 그릴 수 있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증가함수라는 게 어쨌든 힌트를 준 겁니까? 가해 조건에서, 그지? 가해 조건에서 증가함수라는 힌트를 줬어요. 그러면 이제 1,1 3,3 7,7 그런데 문제는 나의 조건에서 뭐라고 되냐면 3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더블 프라임이 0보다 작대. 그 말 무슨 말이죠? 무슨 볼록? 위로 볼록이지. 그러면 이거 세 점을 지나야 되는데 계속 위로 볼록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3을 제외했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10방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더 좋은 표현 있습니까? 10번보다 더 좋은 표현 있어요? 자, 싸우지 맙시다. 우리 이걸로 배우고 다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다의 조건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1부터 7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고 요 부분이 바로 역함수에서의 워딩이니까 이게 얼마라고 준 거예요, 지금. 3이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얘는 우리가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건지 5가 된다는 거 아시죠? 자꾸 기억자 모양을 활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나머지 여기가 22라는 것을 또 연결할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3부터 7까지 fx-x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4점짜리면 굉장히 뭐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이 문제 그대로를 너희들이 몇 번을 보냐면 몬스터 책에 10번을 문제를 보면은 이게 딱 수능 30번 문제. 이게 의외로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이게 수능 30번 문제거든요. 근데 풀이가 이거랑 거의 유사해요. 오케이. 다만 얘는 미분 가능이라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연결될 거예요. 지금 풀지는 마시고 한번 숙제를 좀 해보십시오. 오케이. 이 그래프를 그래서 푸는 의도니까 좀 판단해 보시고 이런 게 30번에 나오면 엄청 땡큐입니다. 오히려 그 옆에 11번이 좀 굉장히 괴상하게 생겼지, 그지? 그래서 11번, 12번이 여기서 킬러고 나머지들은 좀 풀만 하거든요. 됐죠?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4번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프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구성이라면은 4번 문제는 그래프로는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물론 얘도 증가함수라는 것까지는 됐는데 다의 조건으로 역함수를 이렇게 표현해 버렸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게 고민을 하게 돼요. 자, 이것까지 선생님이 풀이를 해주고 여기서 지킬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지만 나름대로 선생님이 정해놓은 방법은 이건 이미 출제자가 적분을 해준 거란 말이야, 그지? 어떻게 보면 주는 선물이야,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그럼 크리스마스 선물 다시 되돌려 줄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건들면 안 돼. 이거는 그대로 주는 선물이니까 이 상수 미분도 하지 말고 적분도 하지 말고 이 상수로 놔둬. 그럼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면 돼요. 뭐냐면 1부터 4까지 fx분의 1
dx 여기에서 집중할 때 딱 거의 100%라 그랬죠, 그죠? 역함수 관계잖아요, 그지? 그러면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gt를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강제로 합성 시켜버려. 그럼 자연스럽게 dx가 g't dt까지 완성이 되면서 뭐가 되냐면은 밑에가 t분의 1이 될 거고 얘가 g't dt가 되는 거니까 구간만 잘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게 1일 때 지금 x가 1일 때 t 그지? 그러면 f1이 1이니까 1이고 자 이게 4일 때 그럼 f4가 2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이 우연이 아니야. 절대 출제자는 그냥 식을 아무거나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관된 식을 줄 거예요. 오케이? 그걸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적분 문제를 낼 때는 이 과정을 다 표시를 써놓고 중간중간에 빈칸을 두기 위해서 구멍을 뚫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조건 하나를 주는 거야. 자, 그럼 실제로 얘만 부분적 표시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요 놈은 t분의 1 gt 자, 1부터 2까지 그대로 하고 얘 미분할 거니까 아, t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gt dt 부분적분 한 번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주는 선물이죠. 선물. 다 알려줬잖아, 그지? 우린 요거만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g4 아 2분의 g가 얼마였어요? 4가 된 거, 그죠? 1분의 1 그리고 여기는 저 연구 치면 4가 되는 거니까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 형태가 역함수 정적분에서 나오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랑 식 두 가지 어떤 형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더 복잡하게 나와도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니까요. 자, 그러면 이것도 수능 문제 하나 여기서 한번 풀어볼게요. 몇 번을 풀어보냐면 9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왜 감수함수일 때는 그래프가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자, 9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감수함수라기 때문에 그래프로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없어. 가능은 하지만 이게 안 되는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 식으로 가라. 맞아, 5번 8이에요. 재영이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그냥 간단하게 이거 그래프로 한번 더 보여줄 테니까 그래서 먼저 풀려본 겁니다. 이게 실제 수능 문제거든요. 근데 감수함수야. 그런데 이게 봐봐. 만약에 이것도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만약에 이 그래프가 1사분면이었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감수함수지만 1사분면 내세 함수면은 내가
이 부분을 구하면 돼. 이게 역함수의 y축과 넓이는 동일한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주어진 어떤 구간에서 내가 fx 이놈의 넓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지금 파란색 부분을 그려야 되니까 여기를 노란색 부분을 뺍니다. 노란색 부분을 빼요. B. 그러면 이제 사라지면서 요 놈이 이제 빠져있는 상태니까, 그지? 다시 주황색 부분을 더하면은 이걸 C라고 할게, C. 그러면 딱 파란색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건 일사분면에서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일사분면을 벗어나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문제처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절대값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작 구해야 될 파란색은 얘하고 얘거든요. 근데 얘는 또 빼줘야 돼.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막 그 넓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래프적 기하학적 해석하면은 뭐 요거 따로 구하고 요거 따로 구해서 빼고 또 직사각형에서 이 부분을 빼야 되니까, 그지?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런 방법보다는 그냥 거기 보면은 마이너스 딴 거 없어요. 그냥 f 인버스 x dx가 있으면은 그냥 요거 다 기억하시면 돼요. x에다가 ft를 집어넣어. 상대적인 역함수를 집어넣는 거죠. 다른 문자로. 그러면 dx가 f 프라임 t dt가 되는 거니까 구하면 잘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t f 프라임 t dt가 자동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식을 외우게 됩니다. 이 식 자체를.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x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최대값은 1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f 마이너스 1이 1인 거고 f 3이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얘가 3이 되는 거고 얘가 1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위아래 구간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좀 이상해 보이지만 상관없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면 tft 이거 한 다음에 끝나고 이게 출제자가 필요하니까 준 거예요. 거기 지금 마이너스 3까지 fx 있잖아요, 그죠? 이 앞에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묶어지면 얘가 3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빼기 3f3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떨어지면 3.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식으로 가는 건 그래프를 안 가도 되니까, 그쵸? 계산, 숫자만, 구간만 바꾸는 거랑 저 치환의 부분적분의 그 흐름만 잘 연결해 주시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에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이 요거 하나 그리고 이제 내려보실 건데 7번 문제를 보면 이게 7번이 30번 문제거든요. 자, 요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걸 진짜 잘 푸는 사람이 좀 진정한 고수거든요.
아니 무슨 빨리 포기해. 지영이는. 그래서 합성을 그렇게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야. 여기 너희들 역함수 자체로만 풀 수 없고 합성을 통해서 가야지 풀게 되는데 이렇게 답을 내볼게요. 우선 F하고 G의 관계는 좀 평범해, 그치? 근데 H하고 F의 관계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이미 F에 2x-1을 합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치? 완전 다른 함수가 돼버린 거예요. 다만 역함수 관계니까 이거는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도 좀 중요한 거. 물론 순서 교환법칙 성립이니까 순서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원하는 것은 1대1 대응이니까 이걸 하나의 어떤 숫자 상수로 치면은 이 놈들이 유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fx도 뭔가를 집어넣어서 x가 되는 그 값이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식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gx라는 놈이 2의 hx-1이 되는 게 유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g'x 2의 hx는 h'x가 같은 식일 테니까, 맞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출제자가 뭘 했어요? h'분의 g'.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2부터 4까지 h'분의 g' dx는 2부터 4까지 2의 hx dx랑 같은 거고요. 근데 또 2의 hx이 여기에서 치면은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요 과정까지 왔으면 거의 끝났고요. 거기다가 1 구간 2니까 그래서 이제 얘만 포함. 근데 그놈은 이제 주어진 정보가 있으니까 그래프로 가도 되죠. 왜냐면 어차피 이게 1,2 증가함수고 2,4라는 함수는 모르지만 대충 이런 그래프. 대신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여기. 이렇게 처리해줍니다. 그럼 얘가 지금 8에서 2 되면 6. 6에서 지금 3분의 8을 뺐으니까 얼마? 3분의 10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분의 16이 돼. 3분의 16. 왜 그래? 얘는 1이 아니고 2부터 4까지 구간이 있으니까 접근하는 거는 있습니다. 연이 자식있죠. 이런 게 이제 30원이에요. 답하고 좀 특별히 막 계산한 건 많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합성에 대한 부분을 잘 좀 캐치하면 함수는 따라오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 뒤에 뭐 한 10번, 11번, 이게 11번, 12번 킬러 문제들이 몇 개 있는데 한번 풀어보십시오. 과거에 나온 것들이니까 나중에 또 뭐 복습하면서 다시 정리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쪽이 너희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좀 많이 까먹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냥 기말고사 하기 전에 이쪽으로 다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 정적분 함수 이거 외우면 되겠습니다. 좀 서둘러서 나간다면은